드릴게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지로금일 때 PE가 20이었던 게 금리가 올라가면 10, 15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10년물 금리를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등을 해서 3%가 넘는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건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금리 인상 증시가 과하게 많이 선방한 거라고 보던데 미주머님은 아직도 금리 인상이 덜 반영돼 있다고 보시나요? 되게 힘든 질문이에요. 전체적으로 힘들 질문인데 저는 사실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많이 반영돼 있어요. 몰터펄을 보시면요, 지금 빅테크 사실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주식이 PE가 높아서 그렇지 지금 4월 PE가 막 제가 알기로는 17 정도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18이 적당한 거래요. 근데 아직도 보시면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저는 사실 알고리즘 흐름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술주는 더 하락을 시키고 있고 상승하고 지탱해주는 주식은 더 이렇게 지탱해주는 알고리즘 움직임이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땐요 확 반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다 팔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진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약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 파신 분은 이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주식 시장은 힘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이클 여기서 이만큼 내려온 거 보면 굉장히 큰 하락이에요. 당연히 금리 인상이 많이 반영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조금 덜 신경 쓰시고 여러분들이 수익과 실적을 보시면서 정말 이런 환경에 어울리고 실적이 좋은 주식에 조금씩 현금 비중을 쓰시는 게 저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컨트롤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어떻게 풀릴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연준도 모른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많은 아티클을 볼 때. 그럼 투자자로서 제일 안전하면서도 제일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힘든 질문이지만 조금 더 조정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주가에 프라이스인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은 고용은 좋으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났잖아요. 만약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까요? 만약 이 경우엔 증시의 호재일까요? 아니면 인플레를 못 잡는 상황이 더 악재일까요?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용 지표가 오히려 안 좋으면요 금리를 더 덜 상승시키던지 아니면은 오히려 내릴 거라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보통은 오히려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시장이 호재로 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요 연준은 고용보다는 금리를 잡을 것 같아서 저는 큰 에펙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고용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이 남아있고 고용이 좋건 안 좋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계속 있으면은 저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를 약간 천천히 올릴 수 있지만 사실 고용이 안 좋다는 자체가 경제적인 슬로우다운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조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용은 별로 큰 에펙트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엄청나게 안 좋아지든지 엄청나게 좋아지든지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요. 그래서 저는 고용에 대해서는 진짜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계속 보세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 몇 주 전까지는 미주머니 공급안 문제가 점차 나아지면서 하반기인 인플레이가 좀 나아지고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중국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강도 높은 봉쇄를 계속 이어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궁금한 이슈가 심화되면서 인플레 문제가 지금 수준에서 이어질까요? 아직 인플레 피크는 안 온 걸까요?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나눠져요. 몇몇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픽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픽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요. 인플레이션이 픽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아쉽게도. 지금 그렇게 그리고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섹터 로테이션이 있을 땐요. 지금 에너지 주식 올라가고 있죠.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전쟁도 해결이 안 됐고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를 봤을 때 정확히 나온 숫자도 없고요. 내려간다는? 그렇죠.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 에너지 실적도 좋고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인플레 피크를 안 왔다고 봐요, 저는. 아쉽게도. 저도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전쟁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연준은 계속 뭐 금리 인상을 지금 꾸준히 빠르게 이어나가는 상황이고, 지금 인플레이 피크가 왔다는 건요, 그냥 감으로 찍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인플레이 피크가 왔다고는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전쟁과 코로나가 이게 불확실한 점 중 하나잖아요. 정말 중국이 어떻게 봉쇄를 할 건지,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자, 4번. 지금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지금쯤 SOXL, TQQQ 사는 건 별로일까요? 자,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크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특히 TQ보다 저는 XOXL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발류에이션을 볼 때도 지금 좀 더 저렴한 주식들이 많고, 성장성으로 볼 때도 엄청난 슬로우다운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반도체 주식의 장점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 주식이 엔비디아가 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비싼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싼 주식이 여기 이 두 군데거든요. 다른 기술주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주식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하락할 때는요, 주식들이 무섭게 하락해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SOX를 올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 중 하나가 굉장히 리스크 큰 투자입니다. 자, 제 예상과 달리 은행주 흐름이 계속 좋지 않네요. 버텨야 할지 비중 축소를 하고 현금을 늘려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자,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은행주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고 발류에이션으로 볼 때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워렌 버핏 스타일 투자거든요. 4P가 이제 다 10 아래죠. 그래서 요 분석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JP 몰겐이라는 지금 주식을 봤을 때 요 P만 볼게요. 역사적인 P를 봤을 때 코로나 바닥을 찍었을 때 7.3까지 내려갔고, 주봉으로 볼게요. 여기 볼 때 코로나 바닥 7.8, 그리고 2012년 하락장 때 6까지 내려간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 내려갈 만큼 지금 성장률이 둔화된 상태는 아니에요. 은행주도 사실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오긴 했어요. 시장 센티멘트가 안 좋아서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냥 EPS로 봤을 때 여러분 EPS가 10이었죠. 2019년에. 그때 140이랑 95 사이에서 움직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8일 때도 119였고요. 최고점이 91. 이런 사이에서 움직였잖아요. 지금 EPS 보세요. 11, 내년에 12로 다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모든 주식들이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게 캐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캐시 현금 비중이 지금 많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이 너무 적어서 지금 세일하는 주식을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늘릴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